사고로 죽은 남편의 충격적인 사실. 저는 32살 조그만한 IT 회사에 사무보조로 취업하여 개발자인 지금의 남편과 직장 동료로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눈치만 보던 중에 남편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자주 PC방에 갔고 우연히 궁합 사이트에서 우리들 궁합도 확인했는데 궁합 결과도 잘 맞고 PC방에서 노는 것을 20대 때부터 좋아했던지라 자연스럽게 데이트도 하며 커플이 되었습니다. 둘 다 술도 좋아하고 같이 게임도 즐기며 여행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인지라 남편과는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도 채 안 되게 만나면서 남편도 30대 후반인지라 나이도 있고 해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남편은 개발자로서 능력이 있고 월급도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어 안정감은 있었지만 결혼에 있어서 우리의 연애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싶어 고민이 들긴 했어요.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가정사와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저희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어렵사리 간소하게 결혼식도 하고 친정집 도움을 많이 받아 친정집 근처 아파트 전세를 얻어 어렵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때 결혼을 크게 고민했어야 했는데 신혼 초 저희는 둘이서 티격태격 알콩달콩 시간을 보냈고 본가나 처가에 가게 되면 부모님들께선 손주를 보고 싶다는 둥 얘기도 하긴 했지만 우리의 삶도 중요하기에 결혼 후 6개월간은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은 천천히 미뤘습니다. 그러던 중 슬슬 아이를 가지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만 임신은 쉽지 않았는데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았고 남편과 함께 난임 클리닉을 찾아 검사를 받아봤는데 그도 나이가 있는지라 정자의 기형이 많다는 진단을 받아 자연 임신이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진단에 따라 시험관도 고려하게 되었어요. 시험관도 3차례 시도하고 아이를 준비하던 중 퇴근길에 남편이 갑자기 큰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수술실에서 대기하면서 초조함에 기다렸지만 며칠 뒤 남편은 몇 차례 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한 달 뒤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망 뒤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의 일상 속에서 방향을 잃고 남편의 빈자리와 감정적 상실감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사망 3달쯤이 지나서 시부모님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안부를 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의 대화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네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는데 남편이 사망하기 전 외도한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이 남편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몇 년 전 이혼한 상태지만 남편의 대학 동기고 남편과는 3년간 만났던 여친 사이였으며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연말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에서 술에 취해 두 사람은 관계를 가진 후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한 지 몇 달이 된 시점에 남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었기에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남편의 사고 소식을 뒤늦게 들었지만 회복되면 연락하려고 했을 때쯤 중절 수술이 불가능한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죽었고 이후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았고 직접 키우지 않고 입양을 보낼 계획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동이었던 남편은 조부모의 유전자를 통해 아이의 친자를 확인 결과 아이는
남편의 자식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외도한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시부모님이 저에게 아이를 키워달라는 요청을 한 것은 더 큰 충격과 혼란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감에 대한 분노가 큰 와중에 그 아이를 키우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더 화가 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시부모님은 제가 남편의 아이를 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상태에서 시험관을 하고 있었으니 그 아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네요. 저는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시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은 저의 감정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 매몰차게 얘기하고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은 저를 비난하며 남편의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아이도 불쌍할 뿐더러 죽은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시부모님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친정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후에도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저희 집에 방문하며 연락을 시도했고, 저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출근도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결국 휴가를 내고 친정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의 연락을 차단당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며 현재도 저의 결정에 대해 비난과 압박을 가하고 있네요. 저는 더 이상 시부모님과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며 신혼집에서 남편의 짐을 빨리 정리하고 전세집을 뺄 생각입니다. 시부모님은 저의 감정과 상황은 전혀 관심 없고 불쌍한 손주 얘기만 하시고 있으며, 저는 이 상황에서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제 감정을 잘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라 아주 친한 친구에게도 조차 이 상황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과 고통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아직 친정부모님께는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정말 마음이 많이 심란하네요. 앞으로 시댁 부모님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며 첫째, 제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좋을지 댓글에 의견 부탁드려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